최강욱 의원 발언 들으셨습니까? 신문고요? 언론? 아 그렇죠. 네, 그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그런지 거죠.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보안 수사권. 제가 네. 2017년에 경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예, 그때 예. 최강욱 씨가 저랑 같이 위원이었어요. 동료 그때는 위원. 제정신이었어요. 그냥. 아니 그러다가 예. 중간에 그만뒀어요. 청와대 간다고 방송한 맞아, 청와대 맞아. 간다고. 그때 이제 저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네네. 하면서 그래서 그만뒀을 그만뒀는데 거예요. 그때 논의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었나 본데 자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러면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걱정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번 광주 사건에서 봤잖아요. 네, 장윤기 사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어서 네. 맘먹고 증거 인멸하려 들고 예. 수사팀장이 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이 수사팀장 같은 경찰을 구속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경찰을 구속한 거예요. 네, 예. 이거 큰 거예요. 검찰이 검찰 구속하는 거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센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국민들은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수기를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보완책을 이미 다 많이 마련했어요. 첫째, 네. 지금 문제는 뭡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을 어떻게 믿어? 한테 수사권을 몽창 그 턴키로 주게 되면은 이게 권력 기관 간의 수사기관 간에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있죠. 당연히 불신해야 돼요. 예. 불신 당연한 거고. 불신은 국가기관 모두를 향한 것이어야 돼요. 어떤 기관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니들 기관에 대해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도 다 그 원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경찰 개혁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권은 보안 수사권도 안 준다 이런 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좋아요. 그러고 나니까 경찰을 보니까 뜨악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찰 개혁이 진행돼야 돼요. 경찰 개혁안을 2017년, 18년에 다 이미 짜놨어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은 거죠.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권력을 가져보니까 그냥, 뭐 네. 굳이 개혁할 필요는 아니 없는 그 거다. 경찰청장 한 명 딱 말 잘 듣는 친구 앉혀놓으면 쫙 움직이고 이런 맛이 알아서 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럼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쳐다보면 움직이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건 민주적 방식은 아닌 거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당시에 만들었던 안 중에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에 그런 게 있는데 경찰만 감시하는 감시기구가 있어요. 일종의 옴부즈만 기구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해요. 쫓아다니는 완전 스토커예요. 예. 못 살겠다 꾀꼬리인데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면 감찰권이 있습니다. 감찰권. 지금 감찰이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공무원들 기강 잡는 건 인사와 감찰이에요. 그 경찰도 감사원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도 당연히 받는데 네. 내부에 감찰이 있어요. 근데 감사 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감사의 총책임자는 개방직으로 해서 감사원 출신 정도가 늘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 와 있는 건 나머지 다 경찰관들이어가지고 네. 큰 의미는 없고 네. 감찰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경찰청장이 장악하고 있어요. 감사 담당관도 경찰청장이 부하일 뿐이에요. 네. 근데 이 감찰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똑바로 안 해? 너 감찰한다? 감찰이 되게 무서운 게 공무원은 형사처벌도 무섭잖아요. 징계가 더 무서운 경우가 많아요. 네. 벌금 500만 원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무섭겠습니까? 배제 징계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연금 구조도 독특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잘리면 예. 연금을 반밖에 못 받아요. 자기가 낸 거밖에. 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국가하고 계약해가지고 내가 공직을 하면 네. 국가가 월급을 나중에 주는 방식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공무원들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너 말 안 들으면 자른다. 자르면 너 나중에 연금 반밖에 못 받는다. 그럼 나중에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거죠. 너무 치명적이죠. 심지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 연금 때문에? 그럼요. 허허. 수사받다가 공무원들 극단적 선택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을 수 있어? 그다음에 죽어버리면 형사사건이 끝나잖아요. 공소권 없음으로. 예. 그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찰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권한이에요. 근데 감찰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들끼리 감찰이죠. 경찰청장이 혼내주고 싶은 사람만 혼내주는 거예요. 네. 국민이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럼 이걸 밖으로 빼요. 이를테면. 예. 그래서 경찰 전담 감시기구 같은 데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서운 권한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다음 지금 1991년에 경찰청이 생겼어요. 예. 그 전까지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어요. 치안본부. 이거를 이제 외청으로 독립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 독임제, 혼자 책임을 지는 독임제 기관이에요. 네. 폐해가 좀 있으니까 이걸 위원회 제도로 좀 보완하자, 민족 통제를 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경찰위원회예요. 근데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하기는커녕 네. 그냥 알리바이 조직, 그냥 예쁜 조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누가 했는지 기억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냐면 갈등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한 바가 그러니까 없어. 근데 곧 세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를테면 경찰청장을 누구로 하느냐? 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제청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예. 제청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권한이에요. 네.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통법부였어요. 그다음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명인데 언제나 치안정감,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 치안정감 출신이 계속 반복적으로 맡았어요. 이런 것들 깨버리는 거예요. 국가경찰위원회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담당 전담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거. 의회형 모델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네. 그 안을 여러 번 진짜 10년 이상 20년 동안 계속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다 알잖아요. 저희가 네. 검찰개혁을 20년 이상 저희가 연구하고 논의해 왔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경찰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민주당 일부는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문제를 정략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건 차분히 앉아가지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빼면 어떻고 딱 이런 거예요. 이게 장윤기 사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뜨악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정된 문제예요. 당연히.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도 제가 짜서 다 드렸어요. 네. 반복적으로. 달란 사람도 많고 그때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딱 이거잖아요. 정청래 같은 경우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예. 이- 그냥 SNS. 1인 1표제. 예. 완전히 진짜 교조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좀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 그래도 좀 부실한 면이 있지 않아? 하면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어떤 땡땡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코어 지지층을 배신했다. 아이고. 그래서 뭐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말 아유 진짜 딴천지예요. 딴천지 예, 정말. 그러니까 천지 게시판인가요?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여론을 몰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민정수석실에서도 일했던 최고의 전문가가 법조인이잖아요. 네. 검찰이 언론에 알리면 되죠? 이야. 언론에 저도 알려도 되고요. 우리 모두가 돼요. 보안수사권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수사권이 아니잖아요. 네네. 보안수사권을 안 주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은 저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찰 수사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죠. 전 국민이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검찰이 공소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지만 국가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채임 요구권이라고 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경찰이 통제가 되느냐 하면 별로 통제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뻔한 얘기예요.
돼요. 네. 그럼 경찰은 뭘로 통제해야 되느냐? 물론 검찰로 통제해야 됩니다. 검찰로 통제하는 건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네. 영장에 관한 권한은 독점적이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실질적 진실에 가닿을 수 있는데 검찰 공소청을 통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 기소를 해야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권도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네. 공룡이라고 경찰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전에 검찰만큼 공룡이 아니에요. 검찰의 권한 중에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냐? 네. 저는 안심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전장치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보안수사권 말고도 많다. 경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그럼요. 강화하는 것. 그럼요. 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박살 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예를 이미 들어 그 연금만 갖고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경찰 조직인데. 아니 그 징계 가지고 가능하죠. 네. 여긴 계급이 쫙 있잖아요. 예. 승진 못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만 받아도. 경찰이 다른 조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승진 못하면은 계급이 이거 정년이에요. 또 계급 정년도 있어요. 이거 집에 가야 돼요. 되더라고요. 그냥 예, 자동방으로.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되게 좋아요. 민주적 요소, 시민적 감시만 넣어놓으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걸 이제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오창익 국장님 등이 뜨시는 분들이 고안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안 않고. 했죠. 안 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런 사람들 아니, 특히 권고를- 친문 진영에서 검찰 개혁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는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예. 최강욱 변호사였다는 최강. 거예요. 아이고 정말 참. 그럼 받아 보잖아요. 다 보고서라. 그럼 근데 선택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정말 참. 그냥 말. 아니 뭐 아이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최강욱 씨가 실언했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안 들린다 이런 거. 근데 그 상황 보면 너무 뜨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지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영 싸움이 되면 안 돼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 입장,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마치 반동인 것 같고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만 얘기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경찰 개혁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작업도 진행해야죠. 국장님 그렇다면 네. 장윤기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동원돼서 그 아들의 범죄를 감추려고 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경찰 개혁에 철저한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이 대표이고 그런 것만 직업적으로 하는 감시기구가 있어요. 아, 예. 직원이 한 200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200명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감찰권까지 경찰관에 대한 감찰 요구권 아니고 감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한 2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조직만 딱 해도 매기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영국은 어디까지 하냐면 경찰관 표정까지도 감시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표정이 저 안 좋은 표정이면 이게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준다. 뭐 한 대도 안 그렇다고 해서. 때리고 뒷짐지고 등치 큰 경찰관이 예. 소수자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째려본다는 거 있잖아요. 째려본다는 건 굉장히 비과학적이거든요.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경찰 감시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너 왜 그렇게 계속 쳐다봤냐? 예. 등치 큰 사람, 작은 사람 왜 이렇게 노려봤냐? 네. 라면 설명해야 돼요. 설명이 어렵죠, 서로가. 네. 그 정도니까 어때요? 영국 경찰이 전 세계 모범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역사가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영국 경찰은 어떤 식이었냐면 실제로 영국 경찰이 기소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허. 영국은 거꾸로 갔어요. 이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다가 나중에 그건 폐해가 있다고 해서 영국 경찰에서 수사권을 떼내서 검찰을 따로 만든 거예요. 길포드 4인방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 직후에 네. 영국 경찰 개혁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빼서 검찰청을 따로 만들고 네. 영국 경찰에게는 전담 감시기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네.
대안이 있고 대안 다 해법이 있어요. 있다. 다 알아요. 예. 물론 정청래 씨는 모를 것 같아요. 이성윤 씨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알고, 네,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도 알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알죠. 그런데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구호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예. 이성윤 이지은 최고위원. 씨는 얘기 안 하죠. 이런 이지은. 얘기. 왜냐하면 그렇죠.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경찰에게 뭔가 족쇄를 채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아니 지금 경찰의 이익을 대변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아닌가요? 검사 출신 중에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친정이고 뭐. 맞는 경찰 대학은 또 4년 동안 같이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죠. 뭐 선후배. 예.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길이 없진 않다. 지금 저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너무나 깊이 들어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아니, 여기서 갑자기 유턴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아니 그 제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고 20년 넘게 제가 노무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네. 같이 위원했던 사람이 조국, 예. 뭐 서보학,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게 2004년 일이거든요. 네네. 만 22년 전에 국가기구로서 논의기구가 있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논의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도 보고 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는 어떻게 할 거냐. 야, 산림청 직원들은 조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거 방치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나름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때가 탄 거예요. 어떤 때? 정치적 때. 정파적 때가 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슈 구호로만 가버리니까 그래놓고 이자들은 책임도 안 져요. 나중에. 책임 안 지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내용도. 아니 난 진짜 너무 화가 아니 그 나는데. 예를 들어 토론 한번 해볼래요? 예. 누구든지 예. 아무나 대주세요. 정청래든 누구든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20분이라도. 안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특히 라이브로. 아니 근데 그 법을 갖고 뭐 이재명법으로 이름 붙이겠다고. 야, 아니, 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놀리는 뭐, 거다. 뭐 명청대전은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예. 여태까지 해놓고 예? 선거에서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90도 인사하는 게 정말 그건 놀리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존중입니까? 그게 아니라 까부는 거죠. 놀리는 거죠. 운동도 안 했던 사람이 저것도 대통령이라 내가 인정해야 돼.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야 않은데. 기분 좋지? 기분 좋지? 하면서 이제 지르는 거죠. 그렇지. 무슨 이재명법이에요. 예. 아니 이재명법이라고 얘기하려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요청한 입법과제 중에 20%밖에 안 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입니까? 네. 아니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인데도 이렇게 안 해주는 거 그러는 민주당이 무슨 이재명법이에요. 염장지르는 일이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면 정말 고맙네요. 내가 검찰 개혁에 진지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당대표 때도 정말 국회 토론을 여러 번 했어요. 뭐 네. 1년에 열 몇 번씩 했거든요. 예. 법외국제도 저희가 처음 문제 제기했고 검사 탄핵도 인권연대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문제 제기했고 이런 것도 투성이에요. 그런 걸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모르냐는 거예요. 법률가로서.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그걸 잘 컨트롤하고 저희가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하나씩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행사장에 와서 축사하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은 구호로 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예.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들이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또 나면 어떡할래? 아유.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1, 2, 3, 4, 5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면 좀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와 태도죠. 이게 어디 선무공작할 일입니까?